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합격 길라잡이 김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미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미용업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가끔 시험 문제에 미용은 복식과 상관있다라고 해서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커다란 의미에서는 미용은 패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용 곧 복식은 아니죠. 이 부분은 혼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용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용은 먼저 소재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 헤어 아니면 또 손톱 또는 피부 또는 얼굴 이런 식의 부위마다 소재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제한을 받습니다. 손님이 방문을 하였을 때 하루 종일 한 손님만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신속하게 맞춰줘야 되는 그러한 시간적 제한을 받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허용하지 아니하는 부용예술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용예술, 단어가 조금 어렵지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용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한 순서라고 보시면 되죠. 첫 번째 과정은 소재입니다. 미용의 첫 단계인데 쉽게 표현하면 좀 전에 제가 소재의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었지요. 헤어스타일이면 모발 이런 식의 또는 메이크업이다 그러면 얼굴 이런 식의 소재를 우리가 먼저 맞닿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를 맞닿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그런 생각, 우리 구상이라고 말합니다. 구상을 할 때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혹 시험 문제에서는 구상을 할 때 미용사의 판단이 중요하다든지 그 당시에 유행 경향이 중요하다든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해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 무엇보다 어떠한 스타일을 결정할 때 최우선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고객의 의사가 먼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연령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그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는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구상을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과정, 우리 제작이라고 말합니다. 제작을 할 때에는 디자인의 원리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디자인의 원리는 균형, 비례, 강조, 리듬, 조화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제작을 하고요. 특히 헤어 디자인에서는요, 질감이나 색상,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지선다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감, 색상, 형태 이 정도 세 가지는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제작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가 잘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 우리 보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용의 과정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순서대로 처음에 고객이 왔고 어떤 곳을 우리가 어떤 부위를 시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첫 단계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소재. 그 소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구상. 구상한 대로 표현하는 거 제작. 제작한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보정. 이렇게 4단계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용사의 사명입니다. 미용사의 사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미적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손님의 외모의 결점을 보완하고 또 그로 인하여 손님이 만족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연출해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심리적 측면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름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추구한다. 그런 거지요. 그를 통해서 또 생활의 의욕도 부여합니다. 내가 뭐가 갖춰졌을 때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겠지요. 세 번째, 문화적 측면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또 에티켓일 수도 있겠지요. 나를 좀 가꾸는 것은. 그 다음에 건전한 시대 유행을 우리가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용사의 사명 마지막 네 번째 위생적 측면이지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출입하는 곳이니만큼 공중보건위생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미용사의 사명 네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적 측면, 심리적 측면, 문화적 측면, 위생적 측면에서 각각 주의해야 될 것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용사의 이상적인 작업 자세입니다. 먼저 작업을 할 때 정시인 경우 눈에서 약 25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가깝게 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만 보아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살피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멀리서 하게 되어지면 균형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세밀한 작업을 하는 데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라는 건 정상 시력인 경우에 안경을 착용하든 렌즈를 끼든 그렇지 아니하든 정시인 경우에 약 25cm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다음 높이입니다. 높이는 시술자의 심장과 평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님의 앉은 키가 좀 높다든지 반대로 낮다든지 이랬을 때 고객이 앉아있는 의자의 높낮이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셔서 심장 높이와 평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세 번째, 허리 어떻게 취하는 게 좋으냐? 원칙적으로 곧게 펴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문제에 간혹 샴푸를 할 때는 허리를 구부린다 이렇게 해서 또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시술자의 입장입니다. 고객을 샴푸해 줄 때 뒤에 서서 허리는 곧곧하게 편 자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발입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는 것이 가장 안정감이 있고요. 그 다음 힘의 배분입니다. 힘의 배분은 손, 발, 어깨, 전신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정면에 고객이 앉아있을 때 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 부분을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몸을 튼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떨까요? 나의 전신이 옮겨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야 훨씬 힘의 배분이 좀 더 고르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 발, 어깨, 전신을 활용해서 우리가 힘을 고르게 나눠준다. 다음입니다. 피부 관리와 네일 시술을 할 때는 앉아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서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잡을 때, 이럴 때에는 허리를 굽혀서 잡기보다는 앉아서 잡고 일어서는 그런 자세들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 미용사가 갖춰야 할 교양과 거리가 먼 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정답 몇 번을 고르셨는지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미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 습득. 필요로 하겠지요. 끊임없는 자기개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중위생의 준수를 위한 준법 정신. 역시 필요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고객 선도를 위한 지도록 고취. 바로 이게 답이지요. 고객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객을 내 의지대로 좌지우지하는 선도력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인격 도야를 위한 건전한 지식 필요로 합니다. 기술 외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풍부한 지식을 쌓는다면 좋은 미용사로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 2, 미용 기술과 관계가 가장 먼 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어보시죠. 예제 1. 미용 기술에서는 기구, 약재, 기기 등이 사용된다. 네, 맞습니다. 미용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구나 약재 등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제 2. 미용 기술은 응용과학의 한 분야이다. 맞는 말이죠. 미용 기술은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과학의 한 분야 맞습니다. 예제 3. 제가 금방 언급했었네요. 그렇죠? 미용 기술은 고정된 불변의 기술이다.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제 4. 미용 기술은 보건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답 3번입니다. 문제 3. 미용의 특수성으로 거리가 먼 것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어보시죠.